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9일 정오입니다. 리얼미터에서 매주 한 번씩 내어놓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국정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국정수행평가가 9주째 계속 떨어져서 48.8%, 50%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지난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 그리고 지난 9월 평양에 있었던 문재인 김정은 회담, 이 두 사건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과거 대통령도 똑같이 겪었던 사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동 언론의 협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론의 추세는 막지 못하고 있다, 대세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1년은 이제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 주 사이에 3.3%포인트 폭락한 사실입니다. 한 주 사이에 3.3% 폭락하고 3.2%군요. 3.2%, 그리고 3.4%가 부정평가는 올라갔습니다. 한 주 치고는 상당히 큰 하락세입니다. 특히 리얼미터의 분석에 의하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 편을 들었던 이 이념적 성향이 중도인 사람들 속에서 문재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진보 보수의 양대치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이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동향이 확 달라지는데, 반문재인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리고 전 계층, 즉 지역 연령, 이념 성향, 거의 모든 직군에서 일제히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호남 40대 이하, 이른바 진보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사무직과 학생, 사무직은 화이트 칼라라고 합니다만, 학생은 하락폭이 크지만 아직도 50% 이상 지지를 유지를 하고 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과속하고 있다. 북한 퍼주기, 이것도 하락세를 지금 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기업 간부를 폭행했다는 이 지난 27일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꽤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3%가 올라가지고 26.2% 탄핵 사태 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건 갤럽 조사와 다른 조사와는 좀 잘 맞지 않는 통계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1.6% 내려가지고 37.6%다. 정의당이 세 번째인데 8.2%, 바른미래당 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런 추세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할 때 자신의 힘의 근거는 어디냐 하면은 여론입니다. 압도적 여론. 지금까지는 한 1년 동안 압도적 여론이었죠. 그걸 통해서 언론과 여론을 결합시키면은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들죠. 언론과 여론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국민들의 사고방식에 하나의 공기처럼 먹힙니다. 공기입니다. 여론은 공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여론은 선동 언론에 의해서 많이 조작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동된 여론이다. 선동된 여론도 여론입니다. 선동된 여론도 여론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요새 보수층에서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은 역시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이 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지 않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조사 문항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기피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심지어 60대, 70대, 80대 되는 사람이 내가 여론조사에 응답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1000명을 조사를 하면은 5천만 명의 여론을 소수점 이하의 그 정확도로서 맞출 수 있다는 이 확립된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죠. 갤럽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과학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러니까 1000명 조사한다고 부정확하다. 그러면 10,000명을 조사하면 그러면 100배가 더 정확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 2000명 조사로도 10,000명, 10만 명 조사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점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자꾸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변명되고 합리화가 되고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도 홍준표 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는 메시지가 저한테 참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미 여론조사에 의해서는 25% 지지로 나와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큰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이런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여론조사는 있는 대로 봐야 합니다. 있는 대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여러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북 정책입니다. 대북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는 다른 걸로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정책은 실패하지만은 경제는 잘한다. 이렇게 되면은 폭락세를 막을 수가 있지만은 경제는 더 못하니까. 그러나 이 대북 정책이 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 그러면 이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가야 하듯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유지되려면은 대북 정책에서 계속 뭔가 나와야 합니다. 뭐 남북 회담이라든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라든지 또는 트럼프 김정은 2차 회담이라든지 또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게 딱 국제 질서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는 12월 10일에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안보리가 소집이 됐습니다. 주제는 뭐냐? 북한의 인권 탄압. 북한의 인권 탄압을 주제로 한 안보리가 또 소집이 됐습니다. 남북 철도 무슨 조사 기공식 한다고 한들 그게 큰 뉴스를 만들어내기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쇼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쇼의 비극은 언젠가는 쇼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쇼가 끝나면은 관중들은 불이 켜지고 바깥 광명의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쇼를 할 때는 쇼 무대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쇼가 끝나면은 극장문을 나와야 돼요. 극장문 나오면은 거기에는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는 그 엄중한 현실이 뭐냐? 바로 경제죠. 경제. 그리고 국제 질서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신냉전 구도인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손을 잡고
이 각박해진 미중 대결 구도에서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순간 미국의 보복이 가해질 것인데, 아주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인데 우리한테 계속 보복하겠느냐? 미국 사람들은 순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게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터키입니다. 터키와 미국 사이의 동맹관계는 한미 동맹에 못지 않습니다. 터키에도 미군 주 터키 미군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술 핵무기까지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이 미국 목사 한 사람을 억류를 하니까 트럼프가 보복을 해가지고, 보복도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책임 있는 장관 두 사람에 대한 재산 동결 같은 보복을 하니까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 강한 에르도안, 독재자라고 알려진 에르도안이 부랴부랴 이 판사들을 조정해가지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풀어주니까 다시 또 터키의 이 환율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책에 보면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여론이 내려가고 여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데, 경제는 이미 회복은 가능할 겁니다만은 이 정책은 돌아서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지고 되돌아가지 못하게 스스로 다리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가 없으면 곧장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평을 했습니다. 지식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다. 자기 잘못을 계속 다른 말장난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정신을 차린다. 그 사태는 보통 피를 흘리는 전쟁과 같은 사태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유턴을 한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은 결국 경제 파탄이든지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린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런 최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제 장치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독재를 막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모든 장치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이 헌법의 제1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회의 여론 대변 기능. 한국은 이 기능이 아직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아직은 작동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런 길로 내닫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으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살아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살아있으면은 최악은 면할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집권 세력도 도와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언론의 자유도 이 4대 방송, KBS, MBC, JTBC, SBS 4대 방송의 선동이 있지만 다행히 뉴스 시청률이 폭락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새로 등장한 유튜브라든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통로가 열려있다. 폐쇄 사회가 아니다 하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